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의 속속속입니다. 아펙 정상회담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가능하겠느냐 궁금하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 투자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말이죠 장차관들이 계속 지금 미국을 날락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남북한이 보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남한의 대미 선불 투자 천문학적인 3,500억 달러죠. 그 다음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김정은이 보유를 실제로 인정하면서 이제 그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남발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시도하는 말이죠. 남북한 어떤 프로젝트, 전략 산업이라 할까요? 이것이 지금 발동되고 있는 것을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트럼프발 한반도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어요? 그건 미국 국익의 극대화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신경 쓰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죠. 즉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말이죠 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트럼프는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 물론 그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그 가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 경제가 세계 실권 내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막대한 액수를 미국이 거저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국 경제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 미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인데 결국 남북한이 보면 트럼프의 어떤 그 전략에 의해서 미국의 그 관리 체제 속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간다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그 트럼프의 남북한 즉 한반도에 대해서 말이죠 그 발동을 걸고 있는 두 개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은 그것은 군사, 경제, 정치적 압박을 결합한 복합적 통제 시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또는 군사적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것을 말이죠 다각적으로 혼합적으로 고려한 그러한 시각에서 남북한에 접근한다, 관리한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는 말이죠 금융 투자 압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 인정하는 대신에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 밀착을 견제해서 일단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어떤 전략적 입장을 계속 좀 강화해 보겠다. 북한이 만약에 중국, 러시아에 말이죠 미국이 손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밀착이 됐을 거면은 미국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은 결국 남북한을 상대로 바이든이 시도했던 그 정책과는 좀 궤를 달리합니다. 바이든의 경우는 말이죠. 남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한미 공존했죠. 트럼프처럼 그렇게 그 관세 전제, 무역 전제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트럼프는 그런데 이 3,500달러 요구하고 말이죠. 관세의 그 일방적 인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국제적으로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약탈적이다, 뭐 국정앙패와 같다 말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한국 경제 파탄, 그다음에 이제 대미 의존의 심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걱정이 되는 것이죠. 미국 대북 정책, 트럼프의 대북 정책 어떻습니까? 바이든하고는 다르죠. 바이든 선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압박을 북한에 가했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죠. 북에 대해서 당신들 말이지 핵을 관리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 흘립니다. 물론 뭐 공식적으로 확정되거나 무슨 뭐 그런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에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단은 북한에 대한 말이죠. 또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은 결국 어떻습니까? 남북한을 상대로 말이죠. 별개의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사실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라든지 평화 통일하고는 어떨까요? 거리가 더 가까워질까요? 물론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계산은 다를 겁니다. 미국의 계산은 한반도 분단이 지속돼야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강화되는 것이고, 주한미군은 중국, 러시아의 견제에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미 국익의 그 보탬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 트럼프와 그 남북한을 상대로 한 전략을 추구될 것이고, 또한 그것은 그 트럼프 개인의 말이죠. 정치적인 명예욕구, 영웅심리 그 작동한 것도 볼 수 있죠. 트럼프는 뭐 자기가 그 7개 전쟁을 그 중단시켰다 하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섭섭한 표정을 짓는데, 그런 뭐 개인적인 뭐 특성도 역시 한반도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트럼프의 그 대남 대북 전략을 하나씩 간단히 좀 살펴보죠. 트럼프의 지금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은 그래요. 뭐 자기들은 그 지금 현재 미 국가 경제가 엄청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의 발동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WTO 세계 무역 기구에 말이죠. 규제 어긋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말이죠. 그 수많은 지금 국제적인 경제 규약이 있고 투자 조약이 있는데 그 좀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죠. 그래서 그 WTO는 말이죠. 이 사실은 국제무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무차별의 원칙을 말이죠.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가 없이 말이죠. 내국민 대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그랬는데 미국은 말이죠. 관세를 막 일방적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적인 말이죠.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됐던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 경제 질서를 막 한꺼번에 파괴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불 3,500억 투자에 대해서 보면 그 미국이 관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국은 돈만 내고 관리는 미국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또그 이익금이 나면은 그 미국이 또 대부분을 가져가겠다. 이건 뭐 거의 강도 논리 아닙니까? 사실은 돈은 여기서 내고 말이죠. 관리는 미국이 하고, 미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또 투자액 말이죠. 전부 다 그 증발됐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 한 푼도 못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미국이 말이죠. 대통령 임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미국 정부의 말이죠. 펀드 같은 형식으로 그 자금을 강제로 그저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불평등 조약이라는 말이죠. 그 국제법적인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국가 간의 협력의 대등성, 협력이 대등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한국, 관리와 말 이익금 그 차지는 미국이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경제적으로 말이죠. 강압행위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유엔 헌장 제2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좀 구조적으로 조용한데 왜 그렇습니까? 미국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아주 아쉬운 일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WTO 규범 위배다, 국가 주권 훼손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비판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아주 적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저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계, 언론 등이 말이죠. 미국의 그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뭐 미국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지금 아주 그 불합리한 태도를 보이고 침묵하고 말이죠. 이재명 정부 뭐 그 장관하고 뭐 대통령 일부만이 뭐 그 미국에 대해서 버티고 뭐 협상한다고 그런 모습만 보이는데 대단히 이건 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그 부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 논리를 벗어나서 정치 안보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의 자금이 미국에 편입돼 버리면 미국에 대해서 더 한국은 의존하고 말이죠. 그 미국 관리 체제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 노선,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더 깊이 얽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수인 역할이 더 심화된다고 지금 보는 거죠. 이 부분에. 근데 트럼프의 또 그 다음에 대북 전략을 보면 말이죠. 역시 이것도 보면 김정은과 회담을 하자 멀리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메시지를 보내고 김정은도 최근에 말이죠 공식석상에서 뭐 그 상당히 그 우호적인 발언을 했죠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 외교를 보면 사업가가 말이죠 어떤 거래를 하는 방식을 합니다. 일단 상대를 지목하면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의 의중을 떠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무슨 뭐 저 제안도 하고 수정도 하면서 이제 결국 유리한 입장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인데 역시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언행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북한이 과연 이번 아펙 정상회담 동안에 트럼프를 뭐 만나는 동원할지 뭐 일부에서는 뭐 공식적인 걸로 볼 때는 그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또 비공식적으로 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건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말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그 대북 정책으로 그 세웠던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핵 동결, 뭐 경제 보상 같은 실용적 타협안을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가 없다. 관리할 수는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말이죠. 수천억 달러를 선불로 받아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해외 자본으로 미국의 말이죠 생산과 고용을 강화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경제적 종속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말이죠 어떤 그 관리의 그 체제에 이제 또 빨려 들어가는 그걸 또 의미하는 것이라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결국 실질적인 보육으로 인정해가지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중로를 견제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이 보면은 결국 트럼프는 말이죠 남북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동시에 이제 저 관리 체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탈을 하고 북한 핵 문제 중재자 역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반도 분단과 말이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한반도 전략은 결국에는 미중러 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를 말이죠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의 국위에 맞게 운용하려는 그런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일단 발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가지고 살피면서 거국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정치, 언론, 학계, 시민사회가 다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